그게 저희의 시드머니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네. 저는 이제 대출 자체를 너무나 싫어했기 네. 때문에 이제 네. 무서웠었는데 네. 그때 낙찰을 받아서 너무 놀랬던 건 금액이 너무 커서 놀랬었고요. 아,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컸다. 네. 근데 시세보단 되게 쌌다. 네, 오늘은 오드리 TV의 오드리 사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제주도 시골에서 지금 청담동에 건물까지 올린 그냥 네, 뭐 올리고 말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뭐 자수성가의 신화 같은 분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 오드리 TV 유튜브 채널 가서 좀 자세한 내용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제주도 출신이세요? 아, 네. 원래 제주도 어. 도민이에요. 제주도 도민이시고 서울 진출은 제가 3번째 진출이에요. 음. 한 번 왔고 두 번 왔다가 잘 안 돼서 내려가고 아. 다시 내려가고 하다가 어. 이번 3번째는 진짜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사실 시골은 아닌데 아, 제주도 시골 출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주시는 정말 도시죠. 네네. 네, 근데 제가 업장을 운영하는 곳은 어. 동쪽에 있는 시골 마을이에요. 정말 성은 민속 마을이라고. 민속 마을이. 네. 진짜 시골이죠. 네네네. 거기서 장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네, 거기서 장사한 지는 15년이 됐고요. 음. 원래 시부모님부터가 계속 거기서 이제 말을 키우시면서 장사를 하셨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이제 거기서 이제 레저 체험장을 오픈을 하면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성은랜드라고. 네. 거기서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말도 타고 뭐 그런 승마, 카트, ATV, 카페, 음. 뭐 샵 같은 것도 하고 네. 있고요. 그런 거를 이제 가족 기업처럼 이제 같이 하고 있었는데, 네, 네. 그러다가 왜 갑자기 또 서울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서울에 오게 된 계기는 네. 이 자영업자이다 보니까 이 제주도의 관광 사업이 좀 포화이기도 하고 이게 쉽지가 않은 사업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뭐 잘 되다가 갑자기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져요. 네. 뭐 많잖아요. 코로나, 메르스, 음. 사드 이런 거 할 때마다 자영업자는 휘청휘청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는 아들의 꿈이 또 이제 연예인인 거예요. 예능 아드님이 MC. 또 유튜버잖아요. 아, 네네. 쭈니맨으로 지금 쭈니맨. 네, 경제 유튜버 쪽인데 원래는 네. 개그맨과 예능 MC를 꿈을 꾸고 있어서 음. 그래서 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서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서 제주도에 시작한 게 유튜브였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딸이 또 이제 8살 딸이 있는데 네. 딸이 좀 많이 아파요. 네. 그래서 딸 병 치료 때문에라도 제가 서울에 뭔가가 필요했었었고 근데 뭔가가 필요한데 그래서 아이들 꿈 때문에 왔죠. 뭔가 필요한데 아파트나 뭐 하게 되면 제가 세를 주거나 하면 들어가 살 곳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5년 전부터 올 근생 건물만 봤어요. 제가 우리 아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기획사를 차리게 되면은 사무실이 필요하잖아요. 아주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셨네요. 아주 장기적이죠. 이미 아이는 그냥 연예인이네. 이미. 탑스타죠. 이미. 그러네요. 어릴 때부터 이미. 네, 탑스타.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기획사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제가 또 기획사 대표, 저는 꿈 매니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아들하고 많은 시도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들의 기획사 때문에 근생 건물을 찾았고. 아직 연예인이 안 됐지만 기획사부터 차려야 되니까. 예. 연예인 좀 만들어주세요. 쭈니맨 TV입니다. 네. 네. 그렇게 했고 또 딸이 또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애가 또 몸이 약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갤러리를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내년 제가 지금 건물 청담동에 짓고 있는 게 네. 7월 달에 준공이 떨어지면은 거기 아들 기획사랑 유튜브 스튜디오 그리고 딸의 꿈을 이루기 위한 그 갤러리가 오픈이 됩니다. 따님이 몇 살이시죠? 8살이죠. 8살이죠. 네, 그러니까 최연소 갤러리 관장. 네. 그 중간에 많은 사연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건물을 산다는 거는 어쨌든 돈이 있다는 거니까. 그럼 네. 돈을 벌어온 어떤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15년 전에 그 장사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원래는 20살 때부터 방송을 했었어요. 네. 지역 방송도 하고 서울에서도 MC나 뭐 연예 뭐 MC 같은 거를 많이 했었어요. 아까 그 뷰티 방송. 서울에 몇 번 도전했다는 네. 게 1번이 그거예요? 네, ETN이나 뭐 동아TV 이런 것들 그게 두 번째였었는데 그때 하면서 제가 제주도엔 라디오 진행을 했었어요. 네, 할 때 가게를 오픈을 하고 보니까 제가 방송보다 장사의 소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계기로 갑자기? 돈을 버는 게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 가만히 보면은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사업가예요. 이 사업을 한다면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의
이제 뭐 전체적인 세상의 이슈만 터지지 않는 한 이게 정말 잘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돈 버는 맛에 빠진 거죠. 네. 네네네. 그래서 돈을 진짜 열심히 벌었어요. 뭐 어떤 일들 하셨어요? 뭐. 우선 카트장을 오픈을 하면서 네. 이제 카트장을 오픈할 때 27살에 오픈을 했었고요. 네. 주변에 이제 카트장의 사장님들의 연세들이 많으셨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상의 흐름을 정말 빨리 알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트렌드를. 차이가 나니까 네. 나이가. 그래서 그때 시작했던 게 제가 블로그로 홍보를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런 건 뭐 전혀 생각도 없으셨고. 모르셨죠. 왜냐하면 인터넷이랑 거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제가 우선은 블로그 시장에서 저희 업장을 도배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 다음 버전 넘어가면 그때 그분들이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다음 버전은 소셜이었었고요. 소셜에 딱 이제 해봤더니 너무 가격이 너무 할인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소셜을 끊고 티켓몬스터 뭐 이런 거. 티몬 네, 그리고 예전에 했던 쿠팡, 거. 위메프 네네네네. 네 이게 70% 할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맞아. 내 업장의 손님은 바글바글한데 실질적인 수입이 없어요. 승마장 같은 경우는 말도 많이 둬야 되는데 말도 지쳤겠네요. 계속 해야 되니까. 말이 지치는 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사고가 또 많이 발생할 그렇죠. 수가 있어요. 맞아. 그래서 여러모로 저는 이제 그걸 정리를 하고 또 이제 그때 우연하게 제가 관찰력이 상당히 뛰어나요. 그래서 여자 직원 20살짜리 여자 직원이 들어왔는데 네. 인스타그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 약간, 아주 초창기예요. 아주 초창기에. 네네네. 그래서 저는 카스를 하고 있었던 시대였고 네. 그래서 저한테 인스타 시대다 하면서 그때 인스타를 접해서 제가 네. 인스타로 정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인스타로 돈을. 그 인스타가 사진 한 장의 유력으로 이제 하는 거라서 그때 제가 저희 가게를 온통 분홍색으로 다 리모델링을 하고요. 네. 누가 돈을 쓸 것 같아요? 아니 그 여자분들이 보통 그렇죠. 쓰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심을 저격한 거죠. 그래서 핑크핑크하고 분홍분홍한 하면서 곳곳에 포토 스팟을 다 만들어놔서 네. 와 그때 정말 돈을 많이 벌었죠. 옛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아주 그냥 흐뭇해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너무 많이 벌었어요. 그때 많이 벌었다. 그럼 결국에 장사로 돈을 계속 버신 거네요. 네. 어떤 투자나 이런 것들보다도 우선은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에서 투자를 했던 거는요. 13년 전에 네. 남편이 우연하게 경매를 낙찰을 받았어요. 경매를 땅. 우연히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왜 주변에 그러니까 저희 많은 사람이 코스에 관련되어 있었던 땅이 그러니까 레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저는 자영업 하시는 분이 반드시 내 가게라던가 내 주변에 있는 땅이나 이런 것들 시골 같으면은 맹지나 이런 거 사드릴 수 있잖아요. 시골은 또 상대적으로 싸니까. 싸죠. 지금 뭐 서울에 뭐 몇 억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상가 하나라도 사야 네. 되는 이유가 마음 편히 장사를 할 수가 있고요. 내가 나이가 들면은 우리 자식이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그렇죠. 임대 소득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남편이 어느 날 땅을 경매를 받아왔어요. 네. 근데 저희 코스 이제 관련된 땅이기 때문에 저희 시아버님과 동네 이제 아시는 분이 추천을 해서 이제 했는데 정말 싸게 낙찰 받은 거예요. 정말 싸게. 네. 그게 저희의 시드머니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네. 저는 이제 대출 자체를 너무나 싫어했기 네. 때문에 이제 네. 무서웠었는데 네. 그때 낙찰을 받아서 너무 놀랬던 건 금액이 너무 커서 놀랬었고요.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컸다. 네. 근데 시세보다는 되게 쌌다. 시세보다는 3번 유찰된 땅이었기 때문에 네, 덩어리 네, 네. 땅이었어요. 네. 쌌지만 벌어도 이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거에 네.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것 자체도 조금 너무 좀 처음이었어요. 압박감도 크고. 네. 네. 처음이었었는데 근데 그거를 끌고 가다 보니까 그때는 금리가 또 쌌었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한 몇 년이 흘러서 어떤 분이 조금 땅을 팔아달라고 왔어요. 네. 근데 그 업체가 시행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타운하우스랑 마을이 생겼어요. 네. 바로 저희 땅 거 일부에. 그때부터 땅값이 오르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네. 부동산 이슈, 제2공항이라던가. 네. 이제 그러면서 땅값이 오르는 걸 보고 그때 제가 눈을 뜬 거예요. 제주도 땅값 한번 난리 날 때 그때 마침 또 땅이 있으셨군요. 저는 있었죠. 그 예전부터 시골 네, 땅이니까요. 네, 네. 시골 땅이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럼 남편분이 아주 좋은 일을 한 거네요. 그럼요. 그랬는데 네. 그때는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걸 몰라서 아. 그냥 이제 대출을 빚만 갚고 있다가 네. 제가 이제 강남에 건물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때 방법을 몰라서 이제 하다가 나중에는 그 땅이 시드머니가 됐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니 근데 제주도에 사도 되고 사실 뭐 왜 꼭 굳이 서울 그리고 또 강남이냐. 아들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예 서울에 간다. 네, 우선은 이게 서울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었고, 네. 네, 그리고 또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네. 시골 땅이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려요. 그러니까 황금성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기는 오를 수도 있는데 쉽게 네. 팔기는 어렵다. 네, 그냥 마음이 든든하다 요거지. 그래서 저희 주변에 뭐 마늘밭 주인분들, 더덕밭 주인 계속 더덕을 심고 계시고, 근데 저는 저의 삶이 그러기를 원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올해 1월달에는 거의 이민 수준으로 이제 청담동에 들어온 거죠. 겸사겸사 아들, 딸 뭐 이런 것들도 좀 해결도 해야 되고 장기적인 플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황금성도 좀 따져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집보다는 좀 상가, 근린생활 시설 같은 것들, 뭐 빌딩 이런 걸 찾다 보니까 교집합이 이제 강남 쪽이었다. 네, 그리고 우연한 계기는 원래는 제주도에 건물을 보고 있었었는데 네. 우연하게 저희 업장에 오신 그 지인분께서 강남 건물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강남 건물주를 만난 거예요. 넌 제주도에만 계속 네, 계셨으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다가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강남 건물도 검색을 좀 해봤었고 네.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이 뜨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조금 시야를 서울로 바꿨고 그래서 한 달 안에 건물을 매입을 했죠. 우리 아들도 연예인 될 거니까. 네, 그죠. 그죠. 맞아요. 부동산 투자하면서 사기 많이 당하셨다고요? 네. 제가 서울에 건물을 이제 매입을 첫 건물부터가 이제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건물을 사려고 어떻게 했냐면 우선은 전화를 해봤어요. 제주도에서. 네, 제주도 안에서. 네. 강남 중개법인에 전화를 해서 내가 1억밖에 없는데 네. 어떻게 하면은 건물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네. 그 직원분께서 한번 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1억밖에 없는데? 네. 강남에 건물 이거 살 수 지금 있냐? 5년 전 이야기예요. 아, 네. 그래서 내가 올라왔어요. 네. 이거 언제 보겠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여기저기 매물을 조금 보여주는데 시세보다 유독히도 조금 싼 건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논현역에 바로 이제 가까운 이제 건물이었었고, 네, 네. 근데 그 건물을 이제 봤는데 보증금이 많았어요. 네. 대출과 보증금을 끼고 그리고 네.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 계산을 해봤더니 시골에 땅 사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레버리지를 하니까 1억으로도 건물을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풀 레버리지. 네네네. 그냥 뭐 원금 없이 거의 그냥 다 대출로. 원금이 없었어요. 네네. 다 대출이었죠.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제가 도저히 경험을 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첫 건물을 한 달 만에 덜컥 매입을 하게 됐어요. 그게 네. 저의 첫 그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사기의 시작이에요. 이게 뭐 그분이 사기라고는 저는 이제 말하기보다는 우선은 제가 너무 몰랐던 것도 문제이고 그것도 그러네요. 네.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요. 연락이 끊겨요. 팔고 나니까 그냥 연락이 그럼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난 수수료 받고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등기 쳤으니까 끝나시는 건데 저는 이제 정말 제주도에 살고 멀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죠. 그냥 명의만 나한테 넘어왔을 뿐이고 네. 주택이 껴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아니면 뭐 다 올 근생 건물을 샀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임차인 문제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때는 꽉꽉 찼었어요. 논현역에서 네. 바로 뒤에. 네. 그럼 뭐가 문제였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네. 놀랍죠. 네. 그래서 저도 진짜 뭐 너무나 해피했던 거예요. 한 3개월은 임차인도 꽉 차 있고 장소도 좋고 다 좋은데. 불법 건축물이었어요. 불법 건축물인데 불법 진짜 건축물. 불법 방 쪼개기가 가득 돼 있었어요. 네네네. 25개로 근생 건물을 쪼개놓은 거를 네.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쪽에서 뭘로 쓰고 있었어요? 원룸이요. 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는 네. 고시태를 네. 인수한 사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이제 네네네. 돌아서면 전화오고 돌아서면 전화오고 저는 제주도에 있는데 그때부터의 문제가 시작이 돼서 그때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도 많았겠네. 네. 네. 네네. 그래서 뭐 이분들 명도라는 단어도 몰랐었고요. 정말 뭘 아무것도 몰랐죠. 네. 그래서 나중엔 하다가 한 세입자와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 세입자가 신고를 했어요. 이거 불법 건축물이다. 그 저보다 똑똑한 거예요. 이거 상가인데 이거 다 쪼개서 지금 다 이거 변기 놓고 지금 다 쓰고 있다. 그래서 그때 알았죠. 이게 내가 적당히 해야 됐었는데 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네. 이 건물도 저의 사업체라고 생각을 착각했던 거예요. 건물은 건물인데 네네.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나중에는 그 세입자와 이제 분쟁이 생기면서 이제 네. 그분이 구청에 신고를 신고를 했고 했고. 싹 걸렸는데 근데 그 이행강제금이 나오는 그 시간을 딱 주세요. 네네네. 이제 빨리 해결을 하라고. 근데 문제가 보증금이 10억이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날 지옥이 시작이 됐죠. 처음 봤어요. 네. 그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이라고 적발된 건축물 거를. 대장집은 오른쪽 위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거면은 대출도 안 되고 네. 아무것도 안 돼요. 네.
그 계속 돈 나오고 그 네. 강제금 내라고 계속이요. 나오고. 예. 와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뭐 강남 건물이고 뭐고 간에 뭐 난리가 났었었죠. 이미 샀고 내 건데. 예. 네. 어떻게 해요? 네, 뭐 다 아무도 연락이 안 돼요. 우선은 뭐 연결해 준 사람 뭐 연결이 안 되고 얘기 듣지도 못한 거예요. 이게 위반 건축물 뭐 이렇게 돼 있는지도 몰랐고 몰랐어요. 소개도 안 해, 그렇게 설명도 안 했고. 설명을 두리뭉실하게. 아.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선 그랬던 것 같아요. 굳이 말을 안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방이 많기 때문에 정말 좋다라고 사실 했었어요. 말해주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네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말을 냈고 나중에 계약서를 뜯어봤더니 한 줄이 있었어요. 용도가 변경되어 사용 중이란 걸 정확하게 인지하였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럼 뭐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죠. 네, 계약서 그래서 썼으니까. 우선은 제가 그분을 뭐 소송 걸어서 하기에는 네.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 우선은 그것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죠. 우선 다 내보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을 어떻게 했냐면 우선은 은행에다가 네. 갔어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시다가 제가 사정사정을 했어요. 10억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의 저의 그 신용을 다 걸었어요. 다 걸고 이제 오셨어요. 그 은행에서 세 분이 면접관이 오셔가지고 저의 경력, 뭐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이런 거를 다 평가를 하세요. 네. 얘한테 10억을 진짜 우리가 빌려줘도 될까? 안 떼일까? 네, 왜냐면 담보가 없잖아요 네네.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극적으로 3개월인가를 빌려주시더라고요. 3개월 안에 네, 해결하라. 빨리 해결하라고. 한 달 안에 그분들 25세를 명도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그냥 우선은 그 관리해 주시는 그 실장님이 있었어요. 동네 네. 부동산 실장님한테 빨리 소문내라고 했어요. 이 건물 곧 경매에 넘어간다고. 누가 뜯어봐도 다 불법 건축물 딱지.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앞다퉈서 와서 줄 서가지고 이사 가겠다고 잘하셨네, 합의서를 오히려. 내서 한 보름 만에 거의 다 끝났어요. 네. 명도 합의가. 근데 또 다행인 거는 또 금액들이 또 작은 금액들이고 또 아마 뭐 1인실들이었을 네, 거 뭐 아니에요. 거의 전세료가 7천에서 1억 정도. 그러니까 또 돈 떼인다 하면 또 오히려 돈 준다니까. 네. 뭐 바로 나가셨겠네요. 네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다 처리를 하고 한 달 만에 이사를 다 내보내고 한 달 네. 만에 다 뜯었죠. 그것들. 그래서 다 뜯고 그러면 이제 상가로 또 임차인 맞추시고 또 막 그렇게 했겠네요. 네. 그리고 그때 코로나가 정말 심했었었는데 네. 리모델링을 전체를 다 했고요. 근데 제가 또 인테리어도 전문이잖아요. 그러면 잘했죠. 아예 뜯는 김에 인테리어도 아예 그냥 싹 리모델링을 다 해버린 거예요. 리모델링 그러니까 안에를 최소의 비용으로 사무실로 다 한 거예요. 바닥 사무실로. FOC 바닥하고 노출 네. 청정하고 화장실도 남녀로 다 구분해서 만들고 뭐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네. 그러고 이제 바로 매각이 됐죠. 아, 그리고 바로 제가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디벨롭 회사상에 눈을 떴어요.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네요. 네. 그리고 이제 통임료도 맞춰서 이제 뭐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고생했던 사례고, 그럼 뭐 또 다른 사례도 있으세요? 네, 건물이 제가 4년 동안 5번째 건물이 청담동까지 이제 굴러 들어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갈아타기를 하신 거예요? 갈아타기를 했죠. 네. 거의 뭐 미친 수준으로 한 건데. 이게 쉽지 않은데. 아, 네. 그러니까 두 번째 건물은 노원구에 있는 작은 건물. 아까 거 팔아가지고 아니요. 아까 거 샀을 때 그 다음 달에 또 또 샀어요. 이게 1억으로 또 샀는데 이게 건물이요. 한 번 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빠져요. 이게 워낙 대출도 잘 되니까. 근데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막 찍으시는 아니요, 거 자신감이 있었죠. 이제 한번 해보니까 또 할 수 있겠다. 그럼 두 번째 사고 위반 건축물 여기 고치고 막 이러고 계셨겠네. 네, 한참 뒤에. 그러니까 건물을 두 고생 개를 많이 동시에 하셨네. 했는데 네. 두 번째 건물은 그걸 샀는데 그분이 네. 아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계약하는 날. 그래서 방해를 이제 안 네. 된다라고 한 거죠. 팔지 마라. 네, 그래서 놔줘라. 이제 계약이 무산이 됐고 네네. 또 세 번째 건물이 잠실에 건물을 샀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첫 건물 사서 한 달 뒤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그 건물도 그냥 올 근생 2층짜리 신천 먹자거리에 있는 조그마한 35평의 네네네네. 대지에 있는 건물을 네. 샀었고 그것도 잘 끌고 갔었는데 네. 그 명도가 힘들다는 거를 그때 정말 알았던 힘들죠, 거예요. 명도. 특히 음식점이면. 네. 1년 반이 걸렸고요. 네. 근데 그분의 입장, 저희 자영업자 입장에서 너무나 충분히 이해가 돼서 1년 반 만에 그분이 나가시면서 네. 그러니까 명도가 안 되면 건물이 안 팔려요. 그렇죠. 너무 노후 건물이어서. 네네네. 그래서 그분 나가시고 바로 매각을 또 했죠. 또 세 번째 건물이 이제 건물 두 개를 다 팔았잖아요. 네. 그래서 세 번째 건물을 또 이제 강남에 해야겠다.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그 사이에 또 배운 것도 많고. 많죠. 네. 많아서 뭐 이제 거의 몸으로 배웠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그럼요. 돈이 막 수십억을 쓰면서 배우다 보니까 네. 이번에도 자신감에 차서 또 계약을 한 물건이 와 집주인이 작정하고 사기를 쳤어요. 계약 이거는 사기. 어떤 계약금을 받고 네. 다가구 건물이었는데 네. 명도를 전체 자기가 해주겠다라고 하면 명도 중도금을 조건으로. 많이 요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중도금을 또 줬죠. 네. 이제 명도를 안 시키고 네. 그 돈을 딴 데 투자하신 거예요.
네. 그때 막 주식이랑 코인이 폭락할 때였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돈이 홀라당 날아가면서 그때부터 저만 계약을 하니까 다른 사람은 또 계약을 해서 네. 그 돈을 끌어다 저한테 주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이분이 돈이 잘 이분이 작정하고 이중 계약을 해가지고 2중 3중 계약을 한 거죠. 돈을 더 받아가지고 이렇게 네. 하려고 하려고. 네, 하려고 이거 답이 없는 건데. 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2중 3중 거의 4중까지 된 것 같아요. 계약이 네. 한 건물에. 네네. 야. 제가 첫 번째 네. 피해자. 네. 지금 뭐 그래도 형사고발, 1순위네. 네네. 그것도 또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이 들어가 있고 네. 지금 뭐 거기에 걸린 금액이 어마어마해서. 아니 뭔가 좀 그 건물주에 대한 희망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죄송해요. 되게 조금 쉽지 않다. 그만큼 건물주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려는 거죠. 네. 근데 제가 봤더니요. 형사 소송 정도는 각오해야 된다. 제가 제일 심해요. 제 주변에 건물주 네. 많거든요. 네네. 저한테 모든 사기가 다 온 것 같아요. 이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사실. 평생에 몇 번 네. 동시에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일들이라는 건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건 또 형사 소송 중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네. 또 시골에는 땅이 좀 팔렸어요. 그 와중에. 역시 제주도가 이게 확실히 좀 이게 기반이 있으니까 이게 또 힘들 때 제가 도와주네요. 사업을 했잖아요. 네. 계속 하고 네. 있었었고. 그리고 그때 또 돈 벌면 또 조금씩 땅 사고 계속. 그럼요. 네. 앞에 땅을 사서 뒤에 있는 맹지를 계속 사드리면은요. 앞에 땅 가격이랑 똑같아요. 똑같아지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게 부동산을 거의 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청담동에 있는 게 100평이 안 돼요. 70평대. 네네. 너무 조그마한 거예요. 조그맣게 너무 아담하고. 네. 그래서 정말 아기자기하고 재밌게 네.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신축을. 이게 뒤에 있는 땅들은 원래 땅값이 되게 싼데 네. 앞에랑 합치면 넓어지면서 오히려 넓어졌다고 더 비싸지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하신 거죠. 어차피 레저 사업 하셨으니까. 네, 조금 그거랑 뭐 조금씩. 시행도 준비를 하고 다 그러니까 했으니까 땅에 대해서 잘 알았던 거예요, 제가. 거기서 또 한번 돈을 또 만들어서 네, 그걸로 만들어진 거죠. 네. 건물 2개가 팔렸고 하나는 소송 중이었지만 돈이 물려 있긴 했지만 네. 그 시드머니가 종잣돈이 확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청담동에 가라는 계신가 보다. 그러니까 모든 건 전화위복이었어요. 네네. 사기를 이것도 당하고. 풀 레버리지로 그냥 막 레버리지 그럼요. 쓰셔가지고.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네. 한 번만 내가 해본다면 청담동 건물주가 목표였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기획사 건물을 샀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이 또 꿈이 기획사. 그러니까 보니까 강제로 건물을 사놓은 다음에 아이들을 거기다 맞추려고. 아니 이미 꿈은 있었고요. 그래서 네. 너무 내가 기획사를 사놨으니까 넌 연예인이 되라. 기획사 자리를 샀으니까. 좋습니다. 네, 너는 연예인이 탑스타가 내가 될 갤러리 애기 차려놓을 때문에 거니까 8살 딸 그림 그리면 돼. 너는 아파도 괜찮아. 엄마가 살 걸 마련해 줄게. 좋습니다.